5월 19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좀 더 앞선에서 가는 마필들이 좀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또 앞선에서 약간의 경합하면서 무너지는 마필들도 많았고요. 박수 좀 부진한 성적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일요 경마는 완벽하게 이제 주로 자체가 정상적인 주로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보다 약간 복병 마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경기 편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경마, 부산경마, 서울경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컴플리티 파티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지난번에 사착을 갖다 드리랬던 마필입니다. 일단 암말 자체가 460kg대의 마필인데 상당히 결정력이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마필은 라스트에 약간 내측으로 기르는 단점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임기훈 기수도 지금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토요경마에서 사는 거 보니까 아직 자세가 조금 높더라고요. 여기 9번마 장비대군 같은 경우도 22주에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조교 때 이게 엄청난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것도 시시원 기수가 다리 바꿈을 시도하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바이롱스타를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뷔전에서 7번 게이트에서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분명히 스타트 능력이 있는데 초반에 스타트에서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라스트에 외곽으로 빼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더라고요. 유승환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상당히 마필 자체들을 좀 더 잘 타주었던 부분입니다. 인기 마필보다는 약간 복병마에 잘 타는 기수이죠. 1번마 바이론스타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18초 9에 13초 9에 스타트 타임을 보여줬어요. 근데 실전 데뷔전에서도 13초 9에 스타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 잡고서 따라갔다는 성격을 판단돼요. 이번 경주가 빠른 말로 치면은 3번마 스터닝 킹분이 없어요. 여기에 4번마 신풍력을 정도 요 정도에 따라가는 스타트 능력이면 안쪽 1번마 바이롱스타가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이마필의 최봉주 조교사가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워낙에 조교를 잘하는 조교사입니다. 기수 때도 엄청난 조교를 잘하는 기수였고 워낙에 등자를 길게 밟고도 끌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조교사입니다. 일단 바이롱스타 최봉 조교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1번마 바이롱스타를 놓고 한번 이번 경주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어려운 경주 편성이 아닙니다. 이번 경주는 그냥 인기만 안에서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 차라리 1번마 바이롱스타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불돈키스타 지난번에 조지로 기수가 조금 의심을 가게 좀 탔죠. 이게 이렇게 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후미권에 있다가 취입 타임을 잡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거리를 1300m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전개적으로 보면 복귀를 딱 보면은 이런 건 아닌데 저걸 왜 저렇게 타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9번마 통키블레이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차라리 얘를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프 플레이의 동생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부마가 연승대로라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마필은 조교 때 상당한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필은 통키플레이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 때문에 오른쪽 차 한 대를 신청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기대는 게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차 한 대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른쪽만 차 한 대를 신청하면서 출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데뷔전에 보니까 조재로 기사가 탔을 때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지만 힘으로 그걸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앞말이지만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워낙에 힘이 좋아요. 그리고 정도영 기수가 여기서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토요경마에서도 다실바 기수가 성적을 내듯이 정도영 기수도 충분히 앞선에서 온죽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8번마 원더풀 제트 이 마필도 지금 주행검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데 38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상범 기수가 이걸 스타트 때 모습을 보면은 무빙식으로 약간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선이 외곽 전개를 했고 라스트에 일단 채찍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이 마필의 장점입니다.
그만큼 앞선에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일단 몰이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아직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9번마 동키 플레이 이마피를 축으로 놓고 여기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입니다. 2번마 플라잉 더 보드, 8번마 샤이닝 모닝, 다들 뭐 15초, 16초대 뛰는 마필입니다. 최근 뭐 주로 자체가 좀 무거웠다고 치더라도 15초대까지는 좀 초반까지는 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플라잉 보드 같은 경우는 456kg대의 마필인데 일단 앞선에도 좀 더 움직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외곽이 10번마 노드투 미러클이라는 마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조금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8번마 샤이닝 모닝도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는데 최근 이 전진고 기수가 타고 최선의 말몰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노리는 마필은 7번마 원더풀 비더를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 마필입니다. 4세 마필인데 이제 데뷔전이에요. 2세 때, 3세 때 엄청나게 마방에서 목장에서 많이 놀았던 마필입니다. 지세선 마주에 목장에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다 하고 놀았어요. 다 하고 놀았어요. 그리고 지금 주행검사를 하고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작년 10월 달에 주행검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 이제 3세 때 주행검사를 한번 했어요. 그때 이 마필을 위험명예가 있습니다. 그때 합격했던, 같이 뛰었던 마필이 강서 자이언트입니다. 강서 자이언트하고 거의 대등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필 자체가 좀 아파가지고 다리 쪽 질병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좀 쉬었다가 4세 때 지금 출전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최인경 기수가 말 타는 모습을 보니까 와 스타트가 많이 좋아졌어요. 한 3개월 쉬다 나오다 보니까 최영경 기수의 스타트가 예전엔 스타트에서 최영경 기수가 매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날 말 타는 거 보니까 발주가 늦는 마필도 앞선에 붙고 조금 추입형의 마필도 앞선에 붙고 되게 앞에 붙는 걸 잘하더라고요. 야 최윤경 기수가 완전히 변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7번 원더풀 비더 일단 데뷔전이지만 4세 마필이다. 완전하게 마필 자체를 만들고 나온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7번만 원더풀 비더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공지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정적인 축막감이 나와 있죠. 10번마 우승콩 코드를 안정적인 축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워낙에 부지마 경주 편성입니다. 마필 자체들이 별로 없어요. 뛸 마필 자체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10번마 우승콩 코드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축막감이라고 판단되고요. 일단 후차권에서는 4번마 더선 파이터 이상규 기수가 타는데 이건 감량이 짬이 있다 그러더라도 이상규의 선입권에서 몰아가는 부분 완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규 기수 자체가 마필 자체를 모래를 맞거나 중속에서 힘이 없는 마필들 막 강하게 밀어가고 채찍을 때려야 되는 마필 자체들을 이상규 기수가 못하더라고요. 7번마 백령도 일단은 김정준 기수가 이빨이 타겠지만은 뭔가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5번마 온평강자에다가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마필은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1월 27일 날에는 미래타워, 시트킹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뛰면서 4차 걸렸는데 지난번에 3월 23일 경주일 때는 아예 안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온평강자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에서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런 마필도 다실바 기수가 어떻게 타냐? 그냥 채찍을 때려가면서 정확하게 푸시를 하면서 몰고 갑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자세도 상당히 좋았고 이 마필이 여기서 무너질 마필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편성 자체가 10번마 우승콩 코드를 빼놓고는 다 고만고만해요. 레이스 자체가. 그렇다면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다. 5번마 온평강자 선입권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10번, 5번 쪽에 한번 포커스를 잡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부에 서울 쪽에 승부처를 잡지 않고 부산 쪽에서 이경주의 승부처를 한번 잡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6번마 플렉스데이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플렉스데이가 지난번에 인기 한 꼴찌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정동철 기수가 입상에 성공했어요. 근데 배당이 터졌죠. 161배라는 복승식 배당만 엄청난 게 터졌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 연타로 때리는 말은 아닙니다. 또다시 뭐 김혜성 기수가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팔리는데 이 마필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뭐 예전에 선행을 갔는데 이제는 뭐 따라가는 전개했던 부분이에요. 지난번 워낙에 빠른 흐름 자체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도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습니까? 김혜성 기수가 또 밀고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마필이 좀 더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두 마필 정도를 여러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한 마리는 3번마 세강최강이 되겠습니다. 세강최강 같은 경우는 직정주 안말경주에서 취입으로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취입이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하지만 마필 자체가 안말 자체가 53.5에서 56으로 날아갔다는 게 요게 약간의 단점이고요. 요것만 아니면 진짜 놓고 때려도 되는 마필이고, 한 마필은 4번마 진주빛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지난번에 워낙에 강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마지막 끝걸음에서 약간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리적인 측면에서도 적응했고, 지난번에 워낙에 강한 상대들이 못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깨졌던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이호식 기수가 다시 한번 승급전에 맞으면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인 만큼 4번마 진주빛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장에서 3번마 세강 최강, 4번마 진주빛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 놓고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인기마 안에서 조금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뭐 빠른 마필 자체들도 없어요. 여기에 제가 놓고 때린 마필은 5번마 만대로를 축으로 놓고 공략합니다. 이 만대로라는 마필 자체는 제가 보니까는 CC1 기수가, 이건 CC1 기수가 이제 장군배를 지금 탑니다. 이거 원래는 5번마 만대로 CC1 기수가 타야 되는데, 요거를 일단은 장군배를 왜 타는지, 이건 조금 궁금한 부분이에요. 근데 5번마 만대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스타트에서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고서 그냥 선행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에서 말이 나오자, 탱탱볼이 나오자, 탱탱볼을 보내주고 그 옆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이렇게 돌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거리를 1300m로 줄였습니다. 부담량이 55.5km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기수 자체도 다비드 기수가 조금 초반에 막 밀고 가는 기수지만 복귀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교사나 마방 관계자들이, 관리사들이, 조교부들이, 팀장들이 이걸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 마필을 초반에 밀면 안 된다. 4코너까지 힘만배를 꼭 하고 있다가 라스트에 그냥 한 번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스타트 2차 자체가 워낙에 좋아요. 굳이 막 밀고 가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앞선에 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적할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5가 선행을 가는데 없어요. 그러면 외곽으로 빼면 됩니다. 5번마 만대로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려보겠고요. 8번마 장군별 강등대 마필입니다. 강등대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대가 강했죠. 용암마랭고 이런 마필들하고 지금 같이 뛰었는데 용암마랭고한테 지금 2마신 정도 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장군별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CC1 기수가 만대로를 타지 않고 8번마 장군별을 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효정 기수가 탔던 마필들 이번에 CC1 기수가 기승하거든요. CC1 기수는 이런 말도 또 잘 탑니다.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장군별까지는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축으로 8번에다가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게 박성희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경마에서 적중할 수 있는 추천 경주를 적중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경마는 확실한 축막감 요걸 한번 잡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번마 글라디오스 지난번에 루나스테이스 대상 경주에 출전하면서 이번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 보시면 알겠지만 1월 28일에 임기훈 기수가 중속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앞선에서 해결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3월 30일 1경주 때는 선행을 실패하자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 무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9번마 코스모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지금 7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5월 9일날 주행 심사 때 보면은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5월 9일날 지금 하고 2주 만에 주행 검사를 2주 만에 하고 바로 출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뭔가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어. 9번과 11번에 대끼리 맞고는 공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온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딱 찬스를 맞아있는데 이번에 찬스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교의 강도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 템포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걸음걸이기 때문에 1400m 적정거리에서 올라오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올라왔습니다. 나름 좋아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5경주 9번, 11번 대끼리 맞고 공략하지 않고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5번마 태양신기나 7번마 파이널 세븐 이 두 마필이 있는데 7번마 파이널 세븐 같은 경우는 이용락 기수입니다. 이용락 기수. 이 마필은 이용락 기수가 타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전개 자체를 상당히 잘해야 되는 부분의 마필입니다. 1번 경 1200m입니다. 저는 9번마 황효를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번 조교 때 끌고 가는 힘이 많이 좋아졌던 마필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일단 이 윤영석 기수가 원래 5월 달에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을 타고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9번마 황효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10번마 서던조이하고 5번마 태양신기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 반면 9번마 황효는 외곽에서 무빙으로 5번 같은 거 보내주고 2선, 3선에서 이렇게 무빙식으로 돌아가면 돼요. 모래만 맞지 않으면 되는 마필입니다. 1200m에 지금 이상형 기수, 이성재 기수 다들 보십시오. 안쪽에 갇혀버리는 바람에 안쪽으로 전개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빠른 마필 자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안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게이트도 역시 9번 게이트고요. 계속 안쪽에서 모리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모리에 앉지 않고 외곽에 무빙을 뜨면 되는 마필입니다. 딱 찬스를 맞았어요. 9번마 황효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한번 이번 경주 강하게 임팩트 있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JCS 로드, 9번마 블루레몬, 10번마 카우보이 탱고 이렇게 이제 세 마필 자체가 팔립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볼 수 있는 마필은 10번마 카우보이 탱고를 보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은 문정긴 기수하고 호흡이 상당히 잘 맞는 마필이죠. 추입 타이밍도 잘 잡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올라오고 3코너에서 좀 더 한 템포 빠르게 올라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벚꽃 축제 경마 특별 경주에 상당히 강한 마필들 벤체로 카발로 오늘 토요 경마에서 3착했던 마필이죠. 블루로션 이런 마필 들어가 뛰면서 추입 타임을 잡지 못했습니다. 4코너를 도는데 아직도 바닥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빨랐어요. 벤체로 카발로가 끌고 가는 레이스다 보니까 그 빠른 흐름에서 따라가지 못했죠. 근데 이번 경주는 1400m 경주 편성입니다. 어떠한 타이밍에서도 추입을 탈 수 있는 마필이고 문정균 기수가 요즘 완전 좀 기복을 약간 보이고 있는데 10번마 카우보이 탱코가 여기서는 추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충분한 레이스에서 8번마 제이스 로드와 9번마 블루레몬 다 전력차가 난 마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1400m의 거리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뛰어봤던 10번 막 카우보이 탱고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10번 막 카우보이 탱고 로마피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암말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의 혼돈도가 있는 경주 편성인데 6번마 장성 디파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요. 10번마 금화 휴지 히트도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 복병마 8번마 행복 하만을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최연금 기술을 좀 많이 말하는데 요마필이 지금 이 레이팅 점수가 이 지난번 1등급 경주, 혼합 3등급 경주 이런 데 뛰었던 마필입니다. 혼합 4등급의 경주의 마필인데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혼합 3등급 경주, 지난번에 1등급 경주 워낙에 강자급의 말들만 뛰었어요. 와, 너무 센 레이스에서 뛰었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약간의 예측으로 약간의 기대는 단점 때문에 요걸 얼마만큼 약간 카바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번에는 강자급에서 마필들과 경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6번하고 10번, 5번 말들 다 좋습니다. 5번마 바베라트도 연일 강한 종교를 했고요. 10번마 금화 휴지트도 외산 2등급 말들하고 병합적으로 했고요. 좋습니다. 근데 8번마 행복과 항암 같은 경우는 워낙에 최근 상대들하고 뛰었던 모습을 보면 좋아요. 엄청나게 걸음걸이를 뛰어났기 때문에 요거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오픈 2000m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조선배 대상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승부처로 한번 잡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수 시절 때 스포츠 조선배 대상경주를 2번을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조선배 대상경주는 제가 그래도 잘 적중을 합니다. 14번만 늘가을 좋습니다. 마필 자체 컨디션 끌어올렸고요. 지난번에 이혁 기수가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도 엄청난 끈기 있게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제 8경주 때 마필 자체가 아이엄장이 취소되는 바람에 요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로 자체가 지금 2000m지만 상당히 추임마한테 어렵습니다. 장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의외로 주로 자체가 가벼울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얼마만큼 빨리 붙으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3번마 드래곤스타 괜찮습니다. 마필의 능력을 보면은 연습 주행까지 하고 3월 30일에 뛰고 지금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는데 잡고서 따라가는 경기하면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아요. 근데 3번과 14번 요 마필 제가 봐서는 좀 뒤로 돌려보고 한번 할 생각입니다. 3번마 드래곤스타는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지만은 영가 이 3월 30일 경기 때 깨졌을 때 파이어파워 스포블레이드한테 5만씩을 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의 전개를 보면 약간의 무리를 했다고 깨졌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CC형 기수가 타는데 안쪽에서 안쪽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어려워 보여요.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했는데 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번 경주 한번 제대로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영광의 에이스는 여기서 안정적인 충박감으로 판단됩니다. 얘는 이제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고 부담량 올라가도 워낙에 센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1400m 경주까지는 거의 앞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의 이제 경합을 할 수 있는 마필이지만은 그 경합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7번을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후차권의 한 방은 9번마 그레이트 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레이트 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선 3등급 경주에서 2번의 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들도 판타스틱, 서던킹, 강한 상대들과 뛰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부담량이 50인데 서던킹은 지금 57kg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서던킹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구절염도
3월달에 지금 발생하고 지난번에 깨졌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막 발스택 컨디션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 반면 9번마 그레이트 미스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차분하게 7번 옆에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7번이 선행을 가고 9번이 바로 옆에 붙으면 돼요. 전개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는 만큼 7번, 9번 쪽에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이번 서울 마주협회 배양배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5번마 레전드 데이가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이 마필은 매번 57의 부담량을 깨졌고요. 6번마 벌마이스타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스타트 자체가 워낙에 잘 잡죠. 근데 요거 이제 꼬리를 뒤에 잡는 관리사가 상당히 잘 잡아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8번마 어마어마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아니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이 어마어마가 계속적으로 깨졌던 이유는, 입상에 실패했던 이유는 흐름 자체가 빠른 흐름이 아니었을 때 깨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레이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벌마이스타, 썸씽로스, 대망의 길, 이런 편성에서 엄청나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결대로 그냥 가줬어요. 그냥 가는 대로 그냥 가줬더니 그냥 외측으로 기대는 거 요거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송범기 조교사가 송재철 기수가 아닌 CC용 기술을 기승을 시킵니다. 여기 흐름은 지난번보다 더 빠릅니다. 13번마 썸씽로스트가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질러버릴 거예요. 채찍을 때리고 무조건 가야 되니까. 지난번에 이 이혁 기수가 썸씽로스트는 중간에서 채찍을 몇 대 때려가지고 갔었어야 돼요. 그랬으면은 좀 더 좋은 성적을 냈을 수 있었다고 판단돼요. 근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썸씽로스는 이번에 그걸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8번마 어마어마한테 좀 더 좋은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어마어마가 나이가 7살짜리라도 기본기가 워낙에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만큼 8번마 어마어마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착번호는 앞선 서울의 주로 자체가 워낙에 빠른 주로이기 때문에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경주는 6번마 이 벌마의 스타보다는 8번마 어마어마 이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마 글로벌맨이 차분하게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이번 경주도 혼합 4등급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5번마 글로벌맨이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상대들은 약한 상대들이었어요. 정오파이버, 세강파이터. 세강파이터가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잖아요. 3번마 히어아이엠도 말은 좋은데 57의 부담량이라는 게 요게 약간 걸립니다. 모래를 안 맞고 좀 뛰어야 되는데 6번마 컴플리트 드림이 스타트 능력이 있고 외곽의 9번마 어나더 레벨도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3번마 히어아이엠이 조금은 앞서는데 약간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여기서 한 템포 빠르게 치고 나가는 말을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의외로 이 마필이 이 정도로 늦게 팔리나 할 정도로 좀 덜 팔리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놓고 때리는 기술 자체가 토요경마에서 보면은 안쪽으로 한 번도 안 탔어요. 사승원 기수 계속 안쪽으로 타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 기수는 다 외곽으로 빼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얘가 안쪽 주로가 무거운 거를 알고 있구나. 안쪽 주로가 무거운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때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마지막까지 좀 고민하다가 놓고 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 5번과 3번이 아닌 또 다른 복병마 기수가 이 레이스를 끌고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대번 경주 국내 3등 1400m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1400m 경주 편성인데 정기적으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마필은 7번마 리버태양이 되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안쪽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중간 정도 따라가는데 안쪽이 열리자 안쪽으로 뚫고 나오면서 입상에 성공했어요. 그때도 역시 안쪽이 좀 무거운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거리적인 측면에서 1400m를 완전히 적응도 했고 또다시 이제 국내에서 3등급 경주인데 53이에요. 워낙에 임다른 기수하고 이 마필이 호흡이 너무나 잘 맞는 마필입니다. 기본기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는 7번마 리버태양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10번마 블랙 초콜릿이 되겠습니다. 이 블랙 초콜릿 마찬가지로 이 마필도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말이 주춤대리고 뒤로 좀 빠져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빅토르 기수가 계속 탔는데 이상규 기수가 아예 바닥에 있었고 직전적 4월 27일에도 보시면 금빛마, 터프맨, 의외로 강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목차를 졌던 마필입니다. 일단 빅토르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한 템포 빠르게 올라야 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외곽이 10번마 블랙 초콜릿까지는 이번 경주는 봐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막 터지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2번마 프리오사도 자리 선정을 못했던 부분, 1번마 시크릿 플레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추입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7번마 리버태양 계속적으로 마필 자체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7번마 리버태양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부산의 경주도 일단 풀어드렸고요. 제가 일단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방송을 했습니다. 역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토요일날 부진했던 모습 일요 경마에서 확 당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